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4일 오전 8시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봉화군의 해발 630m 되는 건축가 유춘수 선생의 아주 조촐한 별장 반야정사의 앞뜰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만추로 접어들고 있는 길목입니다. 어제 낮에 한국 시간으로 낮에 트럼프 바이든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지켜본 분들은 바이든이 당선될 때 한반도에 지금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국내 사정에 대한 토론보다는 저로서는 역시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깡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깡패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가장 저급한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말하는 사람이 저급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부름당하는 사람이 아주 저질로 전락하는 단어가 썩이라는 단어입니다. THUG, 썩이라면 깡패 중에서도 조폭 수준이죠. 깡패라고 불렀습니다. 김정은을 깡패라고 부르면서 트럼프에게 어떻게 이 깡패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우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트럼프가 반격을 하자 또다시 당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히틀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침공당한 유럽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깡패와 히틀러의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반론은 뭐였느냐. 내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오바마와 만났는데 오바마와 15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북한과 핵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내가 취임해가지고 사실 몇 개월 동안 핵전쟁 위기로 갔었다. 그런데 결국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수습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오바마 때 뭘 했느냐. 내한테 넘겨준 것은 메스, 엉망진창인 이런 위기 상황을 넘겨준 것 아니냐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부시 그 앞에 이 전 정권이 다 김정은에게 말하자면 속아 넘어갔고 오바마는 전략적 무슨 인내라고 했는데 전략적 인내하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핵무기 미사일을 더 강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트럼프가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UN 제재를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본격적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이 아프도록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공모한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가지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가짐으로써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자 의제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받은 것도 없이 김정은에게 건네줌으로써 지금 한미동맹이 휘청거리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을 했는데 바이든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바이든은 우선 김정은을 깡패라고 보니까 그 깡패와 만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은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겠느냐 하는 질문에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을 하면은 그때는 만나겠다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졌느냐 하면은 그걸 우선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제 토론회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잘했다는 그 사람이 한 50%, 트럼프가 잘했다는 사람이 한 35% 되었습니다. 즉석 여론조사에서. 대충 그 경향입니다. 그것은 어제 토론회 양쪽이 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했고 구경하니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는 바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여론조사를 그냥 반영하는 겁니다. 대충 한 전국조사에서 바이든이 10%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까지.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상당히 바이든이 앞서는 주가 많아졌습니다. 2016년에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 잘못된 여론조사를 적용하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크게 이기는 거로 나오고 제일 주목되는 것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은 트럼프의 참패, 제가 잘못한다면 한 표현은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대참패할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즉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는 이런 민주당이 아주 괴물과 같은 강력한 민주당이 등장했을 때 뜰 사람은 한반도에서 문재인, 김정은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사실은 좀 짝짝꿍이 돼서 놀아났던 몇몇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사실 트럼프 퍼스트 정책을 펴고 그 소중한 동맹국과 국제조약기구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리고 또 이란 핵 협상의 결과물을 깨버리고 그리고 나토와의 협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흔들고 그러나 바이든이 되면 딱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맹을 강화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과의 좋아지느냐? 문재인 정권이 좀 전전긍긍해지겠죠. 다만 하나의 리스크는 덜합니다. 한미동맹을 깨려면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깨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트럼프가 주둔비 협상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한국에서 건전한 정권이 그게 국민의힘이 아니라도 문재인과는 다른 반미 친북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때는 한반도의 힘 관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가운데서 그 첫 돌파구가 바이든의 당선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극성 트럼프 팬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팬이든 누구 팬이든 그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도 세계 속의 한 나라고 우리도 세계인으로 사니까 세계인의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느냐, 북한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하겠느냐, 동시에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의 정확하게 간파하고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볼 때 저는 트럼프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근사한 산림 녹화에 성공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 뒤로 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골에 자동차 길이 있고 그리고 경제가 아직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박정희, 박근혜 두 사람이 만든 중화학공업과 의료보험제도, 의료체제, 질병관리체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문재인은 죽으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배은 망덕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를 잘 극복한 세 나라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 대만, 한국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입니다. 대한민국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내려다보면서 참 기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저승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서 기분 좋아할 겁니다. 다만 마음에 하나,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이런 집단이 만들어졌느냐. 그러나 긴 역사에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저 목욕탕 타일에, 물 젖은 타일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은 돌에 새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냐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나훈아 씨가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 만세보다는 대한국민 만세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